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신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상 프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조정 혹은 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최근 지지율 추이를 보면 25일자로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발표, 여기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이 26.2%, 윤석열이 이보다 한참 떨어지는 14.6%, 그리고 이낙연이 14.5% 이렇게 1, 2, 3위로 나왔는데 요 한 달 전에 동일한 회사가 조사한 결과에 비교하면 윤 총장이 0.4%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지난 21일 날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한국 리서치 등이 조사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27%, 무려 27%, 이낙연이 13%, 윤석열이 10%로 좀 주춤하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월 초에 비하면은 동일 조사에서 6% 정도 포인트가 하락을 한 건데, 이거 좀 하락세가 좀 완연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로 등장했던 게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추미애하고 이제 충돌하면서, 추미애가 충돌도 아니죠. 추미애가 일방적으로 싸움을 걸었으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반문 정서를 태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이제 대중이, 국민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가을부터 두 자리 숫자로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제 10월에 국정감사에서 확 치고 올라갔죠. 또 이제 여름에 그러다가 약간 좀 주춤하다가 또 이제 그 국정감사 때 11월달 그때 이제 국정감사 때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붙으면서 이번에 이제 판을 좀 키웠죠. 그렇죠. 거의 이제 정권 전체하고 이제 붙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실상 이제 추미애를 누르고 사법부에서 이제 속에서 직무정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가 풀어주고 막 그러면서 싸움이 확전됐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도 더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20%, 30%까지 막 이제 튀는 조사들이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다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시 그때도 여름에서 가을 갔대. 이제 작년에도 싸움이 좀 소강 상태에 벌어질 때 다시 다운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지니까 다시 올라갔던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기복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추미애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사라졌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이제 그 싸움의 대상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도 지금 이제 그러고 있고 공수처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정권을 향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좀 시끌시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일관성 있게 가느냐 마느냐의 소위 바로미터는 권력을 향해서 독자적으로 끊임없이 수사를 하고 나갈 것인가. 그렇죠. 그걸 해야죠. 칼끝을 겨눌 것인가. 근데 지금 그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법무부 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그랬지만 그 사건은 약간 좀 경중이 약하다. 약간 좀 결을 달리하는 사건이긴 해요. 정확히 청와대 문재인을 향해서 앞으로 딱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을 잡지 못한다면 이제 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설 명절이 있죠. 그 설 전국 자체가 이제는 이제 백신 전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큰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다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다시 상승세를 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은 소위 해서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여권의 시간이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만약에 여권에서 상대해주지 않으면 여권에서 지금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싸움을 걸은 게 아니고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본인이 싸움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럼 만약에 윤석열의 지지율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 권력 의지를 스스로 불태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 총장의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 권력 의지가 근데 제가 그냥
그 일감으로는 그렇게 불타오른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 권력의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하는 수사를 열심히 해야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감정을 태우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거죠. 부족하죠. 우리 저 특급 도우미 추미애가 또 그만두고 나니까 또 이런 또 불상사가 생기네요. 우리 뭐 박범계 선생님이 빨리 들어가셔서 또 도우미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박범계. 그래서 이제 박범계 이 후보자는 싸움을 안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약간 뭐랄까 그 꼼수 기질이 있다고나 해야 될까. 그래서 본인은 자기 싸움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던데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뭐 집단 패싸움 했는데 두들겨 맞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았대요. 네, 자기가 때렸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맞았다는 얘기만 하지. 맞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지키나요? 때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맞은 사람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슨 갈매기 조나단 갈매기인가 무슨 서클도 만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서클 짱이구나. 그럼 그게 폭력 서클인가? 어쨌든 자, 이 박범계는 들어가면 인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 그 주요 보직 인사에서 다시 윤석열의 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함으로써 직접적인 마찰보다는 간접적으로 윤석열을 다시 고립무원시키는 이런 전략을 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청문회 할 때도 나 윤석열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바보 아닙니까? 지가 지 입으로 성렬이 형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모른다고 참 그 말을 마음대로 씨부립니다. 가만 보면 장관 가시는 분이니까 그냥 저도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되는데 예쁘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싸움이 걸어오기를 기다리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기다려봐야 싸움을 잘 안 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본인이 싸워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제 싸움을 걸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 어떤 걸 가지고 싸움을 걸 거냐.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니까 검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무기를 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킬레스건을 잘 하나 잡아서 싸움을 제대로 거시면 뭐 언제든지 왜냐하면 이제 그런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20%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지금 문제는 윤석열 주변에 윤석열의 말을 따르거나 윤석열을 전적으로 믿고 앞에서 뭐 그 전위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쫄병들이 없어요. 다 쳐나갔고요. 또 그런 또 어려움이 있군요. 지금도 대검도 마찬가지로 뭐 반부패 부장도 그렇죠. 감찰부장도 그렇죠. 이 지검장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호시탐탐 권력의 눈치만 보고 추미애 혹시 추미애 있을 때 어디 지검으로 보직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 그래서 지금도 좀 후덜덜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해서 검경수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문제, 공수처 출범이라고 하는 문제가 검찰로 하여금 할 일이 없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검찰이 특별한 그동안 이제 잘 핸들링할 수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 이제 경찰이나 소위 해서 공수처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검찰 자체도 내부적으로 어떤 걸 수사해야 되고 어떤 걸 수사하지 말아야 될지 지금 이 가름말을 타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행착오도 좀 있고. 제가 그 박범계 뭐 기왕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사청문회에서 한 얘기 중에 그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왕적 권한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검찰총장은 제왕적이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사권은 이미 경찰에 넘겨줬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죠.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가져가게 돼 있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인사권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한은 추미애가 온 뒤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인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리더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 그냥 당신 직무에서 빠져 수사지휘권 발동 또 아니면 징계해.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이 뭐가 제왕적이라는 겁니까? 이제 입이 있으니까 그냥 말 막 하는 거죠. 아니, 개혁할 게 없어요. 지금 검찰은 힘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내부적으로 그 앞으로 검찰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정리하는 데도 바빠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검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검찰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넘어오는데 검찰에서 그것이 검찰에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걸로 시간 보낸대요. 오면 이거 경찰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안내해 준대요. 그래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가? 아니 어차피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니까 이게 참. 어차피 수사를 해와 수사 지휘라기보다 이제 지금의 검찰의 태도는
공소를 유지하는데 뭐 그런 식의 이제 좀 쪽에 집중하는 것처럼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해놨잖아요. 수사권 독립하면서. 그래서 검찰이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는 상당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검사들도 잘 못 느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야, 이거 검사라는 직업이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구나, 아무런 권한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면 그 어떤 모든 책임이, 비난의 화살이 다시 윤석열을 향할 수도 있겠어요. 검찰 내부적으로는 현 정권에 대해서 뭐 안 좋을 대로 안 좋은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기본적으로 검찰은 사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갈수록 할 일이 없어요. 그러네요. 할 일이 없네.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걸 모르나 본데요. 아니 모르진 않죠. 모르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싸움, 소위 윤석열 총장이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응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것, 검찰은 이제 수사로 말하는 기관이니까. 그렇죠. 근데 수사가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수사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제 그 힘들이. 그래서 검찰 내부적으로는 갈수록 이제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추동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그렇죠. 자, 어쨌든 그에 반해서 이재명의 질주는 거침이 없다. 이 상승세를 윤석열이 꺾어줄 사람은 지금 윤석열밖에 없습니다. 이낙연이야 뭐 하락세가 워낙 완연한 상태이긴 한데, 결국 만약에 윤석열도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되고, 그 승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확실하게 이재명이 보면 이번에 이제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한 거가 작년 11월 달 거하고 비교를 하면 가장 뒤바뀐 데가 호남이에요. 호남. 그 당시에 11월 달에 보니까 이낙연이 완사이드 했죠. 43%고 이재명이 30이었더라고요. 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자층에서 보면. 근데 이번에는 43대 31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재명이. 그리고 호남은 당시에는 41대 25였는데 이번에는 31대 33으로 비슷해졌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지면은 저기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거의 한 30% 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엄청 빠진 거네요. 호남에서. 호남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호남이 완전히 완사이드하게 이재명으로 가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이낙연은 점점 버리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으면 갈수록 이재명한테 붙게 되는. 왜냐하면 이기는 편 우리 편이니까. 그렇게 되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주춤하는 거의 뒷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그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은 여전히 강해요. 한 40%선을 유지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TK인 것 같아요. TK가 지금 이재명이 가져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가져가지는 않는데 이재명한테 쏠려 가지는 않는데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치가 빠졌어요. 한 최대한 30%까지 갔던 게 지금 한 10% 중반대로 떨어졌어요. 이제 그게 지금 현재 10%대에 이제 초중반대로 떨어지는데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부각되면 될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진다라고 하는 일각의 분석이 좀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뭐 20% 30% 치고 갈 때 그 중에 상당 부분 이게 저기에서 박근혜 지지층이 지금 복수를 태운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려면은 윤석열이 그 표를 얻어가려면 박근혜를 복수해줄 수 있는 제스처를 계속 취할 수밖에 없다. 계속 거죠. 해줘야죠. 근데 그건 싸우는 건데 싸우지 않으면 그건 빠지는 거죠. 그렇죠. 싸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누구가 됐든지 간에 박근혜를 복수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쏠린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됐든지 간에. 요것도 한번 보실까요? 요게 지금 갤럽 조사. 요게 1월 둘째 주 아마 갤럽 조사였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재명이 상당히 도드라지게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 윤석열의 지지율 여러분 보시면 상당히 좀
치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저게 지금 네. 7월달에 1차 추미애가 격돌했을 때죠. 그렇죠. 그러다가 네. 이제 싸움을 안 10월에 하니까 여기서 소강 이제 상태로 갔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정조사 국정감사. 네, 국정감사 때 네.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사생결단 나듯이 할 때 이제 네, 저렇게 맞습니다. 갤럽에서 11%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높게 나온 거죠. 네. 여기는 뭐 후보로 이름을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네. 저기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자기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요. 후보를 그렇죠. 로테이션으로 예. 해서 찍는 게 아닙니다. 한국 맞습니다. 갤럽은 그렇게 맞습니다. 조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게 숫자가 되게 박하거든요. 예, 예. 짜게 나오는데 두 자리 숫자 나온다는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11월 한 중하순 정도가 가장 좁혀진 요 타이밍이 요때였는데 저게 이제 네. 피치를 올릴 때죠. 네, 그때가. 피치를 올릴 때인데 지금 더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 치고 올라가는 거고 윤석열은 그렇죠. 소강 상태니까. 이게 지금 갈수록 요건 저게 빠질 거예요. 이게 빠지죠. 지금 여기서는 추세상 보면. 네, 빠질 거예요. 네, 이낙연도 이게 지금 빠지고 있고 완연하게 빠지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서울시장 선거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이거를 만약에 네. 4월에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으면 예, 이재명이 쭉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항마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재명의 대항마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을 싫어해요. 이재명이 뭐 돈을 너무 써댄다, 뭐 돈을 지 마음대로 쓴다부터 해서 너무 독하다. 그리고 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심지어는 이 민주당 안에서는 결국 반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토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내놓는 뭐 추진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어가고 있는 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고 좀 봐요. 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다들 지금 그러니까 원래 재난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예. 그러니까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런 건 잘 못 느껴요. 나의 생존, 먹고 사는 문제가 뭐 어렵긴 해도 힘들긴 해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죠.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집부터 잃어버리고 우리가 뭐 홍수를 하게 되면 집을 일단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가재도구가 없기 때문에 밥 먹는 게 일단은 그때부터가 달라져요. 의식 주관이 네, 힘들어지는 거죠. 도시락을 뭐 배달해서 먹든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거기는 이념이나 이런 것이 개입될 틈이 되게 약해지는 거죠. 네,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사실은 퍼퓰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득세를 하죠. 먹힐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삶 자체가. 네.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분위기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긴 되게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 개개인에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흐름을 막아야 되는데 흐름을 막기에 천우신조로 재보궐선거가 생겼어요. 그렇죠. 4월 네. 7일 날로 이게 예정돼 이제 있습니다. 천우신조야. 네. 이게 없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었으면. 브레이크가 없죠. 네, 브레이크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네, 일단 그렇죠. 걸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그렇죠. 네. 그러려면 서울시장 선거를 반드시 이 야당 범야권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근데 참 국민의힘을 보면 요즘 또 그런 생각이 좀 잘 안 들어요. 오늘이죠. 아마 그 1차 컷오프를 했을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 그다음에 부산시장 후보가 워낙 많은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컷오프를 했습니다. 서울은 8명으로 줄였고요. 뭐 오세훈, 나경원 등등 우리가 예상하는 분들이 다 됐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박형준, 이현주 뭐 이렇게 해서 6명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거기서 과연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거를 통해서 정말 안철수도 꺾고 막 그냥 파죽지세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윤석열이 달구었던 반문 분위기가 지금 많이 꺼졌어요. 꺼졌죠. 윤석열이 꺼지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소위 해서 보호 역할, 방파제 역할을 해줬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반문 전체, 그러니까 야권 전체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윤석열한테 쏠렸던 그러니까 이게 야권 입장에서 되게 안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떤 기대를 태운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지금 상황에 그렇죠. 놓여 왜냐하면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고 액션을 안 해버리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4월 7일까지 우리가 좀 우파 진영이 좀 조급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윤석열 지지율이 설 직전이든 직후든 저게 지금 두 자릿수가 깨지게 되면 확 주저앉게 되는데,
자, 그러면 4월까지는 어쨌든 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공백이 그렇죠. 공백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4월 재보선에도 영향을 미쳐요. 미치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이 저렇게 빠지게 되면 그래도 누군가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뭐 진짜 없는 거냐? 아니면 뭐 홍준표라도 그걸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홍준표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뭐 현실적으로 뭐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일단은 비토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의원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좀 단일화 군부를 좀 세련되게 잘 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외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제 박영선 이제 장관이 이제 출마 선언을 뭐 세련되게 했는데, 어디서 했나요? 여기 중소기업회관에서 했더라고요. 세련되게 했나? 좀 못 봤는데. 그 이제 여의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약을 제기하면서 여의도를 샘플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여의도를 샘플로. 여의도를 모델로 해서. 여의도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주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지고 뭐 국회 이전까지 염두에 둔. 그래서 이제 국회의회관의 이제 재활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제 의견을 밝혔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생각보다 그동안 약간 좀 페인트를 썼구나. 페이크를 썼구나, 이 친구가. 박영선이 나름대로 시간을 벌면서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꽤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박영선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나름 좀 축적된 노하우가 좀 있을 겁니다. 주변의 팀들이 좀 탄탄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발표를 보면서 오히려 야권에 있는 주자들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황이구나. 그렇습니까? 컨셉이나 이런 것들 면에서 정책적인 컨텐츠 역시 여권은 컨텐츠로 승부를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컨텐츠 대결을 해가지고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사람들의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로 승부를 하려 그러면 야권이 오히려 쉽지 않다. 야권이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그냥 뭐 돈 쓰고 돈 퍼주고 뭐 이런 걸로 할 것 같으면 그건 뭐 하나만한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으면 콘텐츠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홍준표 대표, 이재호 이런 분들 모여서 저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저것도 뭐 도움이 도움이 되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는 윤석열과 같은 그런 기대를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그렇게 되지 않는 다음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저분들이 지금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서울 선거에 도움이. 저게 뭐, 영남권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한테는 어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도권에 있는 분들한테 어필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서울하고 경기, 인천하고 약간 결을 달리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경기, 인천은 진짜 안 먹혀요. 서울보다 경기, 인천이 더 안 먹힌다는 거예요? 경기, 인천은 진짜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그나마 덜하지만 경기, 인천은 지금 숙대밭이에요. 지금 소상공인들 이런 것들이 경기, 인천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가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이 득세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재명은 거기서 계속 준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보다 더 힘들어요, 서울보다.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윤석열은 이재명을 때리고 안철수는 문재인을 때리면 되겠네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좋은 역할이 지금은 자꾸 비어가고 있어요. 그 역할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디오 비면 안 된다고 얘기하듯이 윤석열 자리가 비면 안 되는데 윤석열이 점점 비어요. 그리고 윤석열 자리가 빈다고 하는 건 야권으로서는 교두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일종의 저수지가 허물어진다.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뚝이 무너진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뭐 좀 역할을 근데 우리가 윤석열 총장 역할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본인이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의지가 잘 안 보여서 걱정스럽긴 해요. 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보수 우파 진영의 기대치, 그것이 지금, 점점 조금 좀 사그라들고 있다. 그리고 이 추미애와 민주당에서 더 이상 윤석열을 때리는 것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직접 이 정권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이 수사, 칼잡이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 기대에 제발 부응을 해주기를
간절히 좀 아니 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원래 뭐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것이 원래 원칙이고 그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면 그 신념대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 그렇죠. 신념대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제발 뭐 근데 중간에 도중에 뭐 그 흐지부지되거나 아니면 뭐 유야무야 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윤석열 총장 그 이상이라도 보수 우파 진영한테 혼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단디히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 조정기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